네, 안녕하세요. 별똥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동화는요. 거인을 물리친 엄지동자라는 동화예요. 이거 샤를페로의 동화입니다. 우리 샤를페로는 잘 아시죠? 장화 신은 고양이도 있고 빨간 모자 신데렐라를 쓴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작가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인을 물리친 엄지동자. 아들이 7명이나 있는 나무꾼 부부가 살았어요. 그중 막내는 유난히 작아서 엄지동자라 불렀죠. 엄지동자네 집은 무척 가난해 굶는 날이 많았어요.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들자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모두 굶어 죽게 생겼으니 다른 나무꾼이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숲에 두고 와야겠소.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던 엄지동자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엄지동자는 시냇가로 나가 하얀 조약돌을 주머니에 가득 담아왔어요.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가자. 다들 어서 따라오너라. 날이 밝자 아버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숲으로 갔어요. 엄지동자는 아무도 몰래 조약돌을 하나씩 떨어뜨리며 따라갔어요. 자, 나는 나무를 해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거라. 아버지는 아이들만 숲에 놓아둔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참이 지나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얼른 엄지동자가 말했어요. 형들, 걱정하지 마. 내가 놓아둔 조약돌을 따라가면 돼. 아이들이 집에 무사히 돌아오자 어머니는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나무꾼 부부는 마을 영주에게 부탁해 약간의 먹을 것을 얻었지만 그것도 금세 없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아이들을 더 깊은 숲속에 두고 오기로 했어요. 이번에도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엄지동자는 지난번처럼 조약돌을 줍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하지만 문이 밖에서 잠겨 있어 나갈 수가 없었죠. 하는 수 없이 어머니가 싸준 빵을 먹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두었어요. 그러고는 숲속으로 가는 동안 조금씩 떼어 떨어뜨렸어요. 이번에도 아버지는 나무를 해오겠다며 아이들만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갔어요. 엄지동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빵 조각을 찾아보았지만 이미 새들이 다 쪼아먹어 부스러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숲속을 헤맸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세찬 바람이 불더니 비가 쏟아지고 어디에선가 늑대의 울음소리도 들려왔어요. 우리는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 거야. 형들은 벌벌 떨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커다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 엄지동자가 소리쳤어요. 형들, 저쪽에 불빛이 있어. 저리로 가보자. 아이들은 무서움도 잊은 채 엄지동자를 따라 불빛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곳엔 커다란 집 한 채가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엄지동자는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왔죠. 저런, 하지만 너희들을 도와줄 수가 없구나. 내 남편은 아이들을 잡아먹는 거인이란다. 형들은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엄지동자는 침착하게 말했죠. 숲속에 있으면 늑대가 우리를 잡아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만 우리를 숨겨주세요. 하는 수 없이 거인의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 따뜻한 난로불을 쬐게 해주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남편이 돌아왔네. 어서 침대 밑으로 숨거라. 잠시 후 집에 들어온 거인은 곧바로 식탁에 앉았어요. 냄새가 좋군.
오늘 저녁은 기대되는걸? 거인의 아내는 얼른 양고기를 주었어요. 음식을 먹던 거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야. 이 냄새가 아니야. 살아있는 고기 냄새가 난단 말이야. 거인의 아내는 얼른 설익은 송아지 고기를 내놓았어요. 아니야. 이 냄새도 아니야. 거인은 집안 여기저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럴 줄 알았어. 감히 나를 속이려고 하다니. 거인은 침대 밑에서 아이들을 발견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들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거인은 아이들을 보며 군침을 삼키고 있었죠. 여보, 아이들을 지금 먹으려고요? 그 아이들은 오래 굶어서 너무 말랐는걸요? 그렇군. 좋아. 먹을 걸 듬뿍 주고 푹 재워. 통통해져야 맛있을 테니까. 거인의 아내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7이나 제 발로 들어오다니.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해야겠군. 기분이 좋은 거인은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잠이 들었죠. 거인에게는 7명의 딸들이 있었어요. 거인의 아내는 아이들을 딸들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 방에는 똑같은 침대가 2개가 있었는데 한쪽 침대에서는 이미 딸들이 자고 있었어요. 거인의 딸들은 머리에 금으로 된 왕관을 쓴 채 잠들어 있었죠. 못생긴 입 안에는 크고 날카로운 이가 숭숭 솟아 있어서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물어뜯을 것만 같았어요. 다른 쪽 침대에 누운 엄지동자와 형들은 너무 무서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피곤했던 형들은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엄지동자는 잠든 사이에 거인이 잡아먹으러 올까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엄지동자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 애들의 왕관과 우리 모자를 바꾸는 거야. 그러고는 딸들의 왕관과 형들의 모자를 바꿔놓았어요. 한편 정신없이 잠을 자던 거인은 목이 말라 잠에서 깼어요. 그때 아이들을 묶어두지 않았다는 게 생각났어요. 도망칠지도 모르는데 그냥 둘 수는 없지. 거인은 살금살금 아이들이 자는 방으로 갔어요. 술이 덜 깬 거인은 캄캄한 방 안을 더듬거렸어요. 엄지동자는 꼼짝도 않고 거인을 지켜봤죠. 거인의 손에 왕관이 만져지자 이 귀여운 내 딸들이로군 하고는 다른 쪽 침대로 가 진짜 딸들의 머리를 만져보았어요. 그렇지, 이 녀석들 세상 모르고 자고 있네. 말랑말랑한 작은 모자를 잡은 거인은 아이들 7명을 자루에 넣고 꽁꽁 묶었어요. 거인이 방을 나가자 엄지동자는 조심조심 형들을 깨웠어요. 그리고 재빨리 거인의 집에서 도망쳤죠. 아침이 되어 거인은 눈을 뜨자마자 아내에게 말했어요. 친구들과 잔치를 할 테니 아이들을 요리해. 거인의 아내는 마지못해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침대는 텅 비어있고 한쪽 구석에 커다란 자루만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애들이 없어요. 거인의 아내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자루 안에서 뒤엉켜 자고 있는 딸들을 본 거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이 생쥐 같은 녀석들 당장 잡아먹어 버리겠어. 거인은 한 걸음에 멀리까지 뛸 수 있는 장화를 신고 아이들을 잡으러 나섰어요. 괘씸한 녀석들 가만 안 둘 테다. 거인은 산을 휙휙 넘고 강을 훌쩍 건너다니며 아이들을 찾았어요. 아이들은 커다란 바위 뒤에 숨어서 거인을 지켜보았지요. 화가 난 거인은 이리저리 쿵쿵 마구 뛰어다니기만 했어요. 한참을 뛰어다니던 거인은 지친 듯 커다란 바위 위에 벌렁 눕더니 금세 잠이 들고 말았어요.
거인이 잠든 뒤에도 형들은 너무 무서워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거인이 자고 있을 때 얼른 도망가! 엄지동자의 말에 형들은 재빨리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엄지동자는 살금살금 거인에게 다가가 장화를 조심스럽게 벗긴 뒤 그 장화를 신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장화는 엄지동자의 발에 꼭 맞게 줄어들었어요. 엄지동자는 장화를 신고 거인의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거인이 못된 도둑들에게 잡혔어요. 보물을 다 가져오지 않으면 거인을 죽이겠대요. 빨리 갔다 오라고 이 장화도 주었어요. 얼른 보물을 챙겨주세요. 엄지동자의 말을 그대로 믿은 거인의 아내는 집안에 있는 보물을 모두 꺼내주었어요. 엄지동자는 거인의 보물을 가지고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뒤에 엄지동자네 가족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아니 무슨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죠? 거인을 물리친 건가요 이게? 장화 하나 뺏고 보물 훔쳐간 게? 참 이게 진짜. 근데 이거 처음에 제가 이제 들려드리면서 앞부분을 들으실 때 좀 뭔가 이거 뭐랑 비슷한데 라는 생각하셨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집이 가난해서 아이들을 버리겠다는 부모와 처음은 조약돌로 제 기지를 발휘해서 돌아온, 그렇지만 이제 또다시 버릴 때는 빵 부스러기였고 그걸 새들이 다 먹어버리는 바람에 못 돌아오는 것까지 너무나 똑같아요. 이걸 뭐 표절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생각이 드네요. 당시 시대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궁핍한 시대에 아이들을 버리는 것마저, 그러니까 그게 평범한 일은 그때도 아니었겠지만 그런 일이 뭐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던 그런 때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는 이제 뭐 다른 나무꾼들이 데려갈 수라도 있게 라고 표현을 했겠지만 그건 아무래도 동화적 각색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는 그냥 말 그대로 버린 거겠죠. 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니까. 참 안타까운 시대인데 네, 그게 아마 같은 시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겹치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참 이게 거인을 물리친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내용이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근데 어차피 네, 동화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해피엔딩이 아닐까. 거인은 당하기만 하고 다시 뭐 목숨을 잃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아이들은 보물을 가지고 돌아가서 이렇게 잘 살았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 뭐 오죽했으면 이라는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사실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으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한번 자기들을 버리려고 했던 부모와 다시 산다는 게 부디 엄청나게 뉘우치고 또 이제 돈이 문제여서 그랬으니까 네, 많은 보물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으니 행복하게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게 오래오래 정말로 동화처럼 살았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수밖에 없죠. 자, 오늘 75번째 동화 샤를 페로의 거인을 물리친 엄지동자였습니다.